예, 남피부과 구본철 원장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나노세컨 레이저가 Q스위치 레이저가 그 수명을 다해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장비를 물색을 하다가 그 피코 K라는 비교적 새로 나온 피코 레이저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시장에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아마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환자로 이제 자원자로 해주신 분이 여드름 흉터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코초 레이저가 외국에서는 이제 문신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더 좋은 나노세컨 레이저에 비해서 더 좋은 쪽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서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특성상 낮은 에너지 레벨을 주로 쓰는 쪽에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나뉘어서 기존의 것, 그러니까 토닝이라든지 어떤 저출력에서 사용되는 그런 에너지 레벨에서의 사용도랑 고출력에서 사용되는 사용도랑 크게 나뉘게 된 것 같고, 고출력에서 사용되는 그런 적응증들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색소 치료, 예를 들어서 뭐 오타모반이라든지 다른 이제 어떤 또 깊이 있고 그걸 파괴에 가까운 그런 조직 반응을 보이는 그런 적응증들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프랙셔널 핸드피스들을 이용해서 쓰는 다른 어떤 색소, 비색소적인 어떤 적응증으로 나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각 병원들마다 어떤 식으로 더 많이 쓰는지는 좀 다르겠지만, 사실 저희 병원은 그 세 가지가 거의 다 골고루 쓰이고 있는, 엔디약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오늘 이제 이쪽에서는 MLA 핸드피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피코케이는 사실은 이제 파장으로 따지면은 1064, 532 두 가지 파장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피코세컨 레이저고요. 그 다음에 곧 나노세컨 모드가, 트루 나노세컨 모드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피코세컨 레이저가 이제 트레인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 그 기능은 탑재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 피코초 트레인으로 들어가 있는 피코세컨 레이저가 약간 좀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PTP처럼 펄스를 쪼개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피부의 반응을 조금 더 마일드하게 한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거냐? 아니면은 실제로 효과가 다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트루 나노세컨 도메인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활용이 넓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이제 자동 인식된 지금 MLA 핸드피스가 꽂혀 있는데 532, 1064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유저 모드로 진입하게 되면은 메모리 그냥 호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에이밍 빔 이제 컨트롤 하는 게 있고, 에이밍 빔은 오토로 맞춰주는 기능도 있는데 뭐 중간에 조도라든지, 이게 실제로 다른 레이저하고 조금 다른 게 레디 상태에서 이 보면은 다른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 광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떨어지는 위치가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희미하게 이쪽에 보면은 이게 초록색으로 이 반사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에이밍 빔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고, 실제로 이제 스팟 사이즈에 대해서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요 가이드 빔 안에서 이제 스팟 사이즈가 변할 때는 조금 여기에 빔이 떨어지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또 하나의 가이드 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팟 사이즈는 4에서 10까지, 532는 그거보다 좀 작겠죠. 4에서 12mm까지 스팟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동 인식되고, 프리퀀시는 각각의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10Hz를 갈 수 있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환자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여드름 흉터랑 그 다음에 색소 병변들이 같이 있으세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요철의 문제 또는 이제 텍스처의 문제이기만 했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색소 문제가 같이 껴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치료하기 조금 어렵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1064나노미터
프랙셔널 핸드피스랑 그 다음에 532나노미터 프랙셔널 핸드피스가 같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64나노미터 피코세컨 레이저의 프랙셔널 핸드피스는 안쪽에서 주로는 이제 유도 진피에 해당되는 상부 진피의 파필러 더미스에서 조금 더 이제 다시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쓰이게 될 거고, 그 위쪽에 있는 또는 그 중간에 있는 색소 치료는 다시 역시 이제 색소에 작용하는 그런 파장으로 하면은 되겠는데, 보통 이제 그 두 가지를 높이 깊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 얕은 곳은 532 프랙셔널, 그 다음에 조금 깊은 곳은 1064 프랙셔널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대응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먼저 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스팟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깊이 들어가겠지만 아플 테니까 적절하게 한 10 정도에 맞춰 놓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피코초 레이저를 쓰거나 뭐 다른 프랙셔널 레이저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프랙셔널 레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요철이 좀 있는 고르지 않은 피부를 이제 치료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어떻게 일관된 평면으로 놓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굴곡이 있는 면에 레이저가 들어갔을 때 일정한 깊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스팟 사이즈가 조금 넓거나 일관되게 떨어지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레이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모든 평면에 그렇게 똑같이 떨어지게 되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피부를 이렇게 최대한 늘려서 스트레칭 쓰는 방법을 합니다. 실제로 아픈 걸 덜하기 위해서, 또 깊은 곳에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잡아 올려서 하는 핀칭도 쓰지만, 사실 이런 프랙셔널 레이저를 쓰는 이런 이 고르지 않은 평면을 쓸 때는 사실 스트레칭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이 MLA나 DOE나 둘 다 똑같이 이제 안쪽에서 초점이 맞춰가지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면에서 대고 누르게 되면은 사실 또 거기서 불균일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왼손으로는 스트레칭을 해서 완전히 평면으로 만들어주고, 오른쪽으로 닿을 때는 누르거나 이거 띄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펌한 컨택만, 보통 영어로 이제 펌 컨택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해볼까요? 한번 먼저 테스트샷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좋습니다. 반복률을 높여가지고 좀 치료를 먼저 할 거고요. 가볼게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네. 홈페이스 올려서 가고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마취 안 했을 때보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LIOB가 안에서 형성이 될 때 아주 일관되게 형성된다라고, 저희가 일관되게 형성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걸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안쪽에 어느 정도 밀도로 그 LIOB가 형성되기 될 거라고 저희가 완전히 100% 믿기는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치료를 한번 해보고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에너지 레벨을 정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10Hz 이렇게 했을 때 오버랩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는 속도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멀티패스를 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붙잖아요. 하고 나면 이제 바로 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나면은 금방 마취가 풀리기 때문에 환자가 더 아파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뒤까지만 할게요. 네. 아직 제가 헤르츠별로 레이저 레벨을 측정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특별하게 오동작이 있거나 또 이게 하다 보면은 에너지 레벨이 피부 표면에서 이렇게 막 퍽퍽 불균일하게 되는 게 보입니다. 사실 뭐 어디 회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이고 사용하다 보면 또 그렇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정도 스피드에서 피곡해있는 그런 거를 제가 발견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심하고 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중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면 사실 저희가 장비들이 피코초 레이저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후발 주자가 선발보다 좋다라고 얘기하려는 또는 이제 제가 이 레이저를 택하는 거에서 아주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거나 뭐 없는 게 막 굉장히 신기한 게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레이저가 어느 정도 이게 먹힐만 하겠구나 경쟁력이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이유는 되게 기본에 굉장히 충실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말하는 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초다 그러면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제로 많이 변하죠. 실제로 이제 나노초라고 하더라도 5나노에서 한 400나노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무리 똑같이 이제 시험 성적을 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써보면은 대략 의사들 중에서 개념 있는 사람은 이게 실제로는 안 나오겠구나, 실제로는 더 나오겠구나 이런 걸 대략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구간이 높은 에너지나 낮은 에너지에서 일정하지도 않아요. 위쪽에서는 일정한데 아래쪽에서는 일정하지 않거나 아래쪽에서는 일정한데 위쪽에서는 일정하지 않거나 사실 어느 정도는 의사들이 그거를 예측을 하고 그렇겠거니 나는 토닝만 하긴 할 테니까 아래쪽에 에너지 구간은만 일정하면 되지 또는 뭐 나는 문신을 주로 할 테니까 높은 에너지가 무조건 튀지 말아야지 이렇게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고 삽니다. 이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초심의 이제 레이저 사용자거나 그럴 텐데 대충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대충 그렇겠거니 하고 씁니다. 근데 실제로 낮은 에너지 레벨부터 높은 에너지 레벨까지 또 MLA든 DOE든 균일이 보통 MLA도 보면은 이 바깥쪽하고 안쪽에 이제 균일이 하지 않은 차이가 나는 그 영역 자체가 최소한 20-30%는 나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 맨 끝단에 빼고는 거의 일정해요. 사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물론 이제 그동안에 기술이 발전을 하고 처음 이제 피코세컨 레이저가 나온 것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니까 사실은 뭐 더 좋아질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기술이 성숙돼가는 시점에서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걸 탑재하는 것보다는 기존 제품에서 굉장히 이렇게 리파인먼트 된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성숙되고 마치 자동차도 보면은 아주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리콜 각오하고 사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다 뺄 거 빼고 필요 없는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하면은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충실한 이거는 내가 20년 써도 되겠구나 30년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딱 기술이 성숙되는 그런 시점에서 뭔가 더 여기서 기술이 정교해지기는 조금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2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